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엑소더스로 딜레마 빠진 베트남 의류업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 엑소더스로 딜레마 빠진 베트남 의류업계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 공장의 베트남 이전입니다. VN 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베트남은 최근 기업 투자가 늘었지만 구직자를 구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져서 글로벌 의류 제조 기업들이 탈베트남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류업계의 탈베트남이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 델, 구글 등의 IT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생산 인프라를 베트남으로 확장을 통한 현지 인건비의 상승을 우려해서 베트남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IT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움직이려고 할까요?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휴전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중국 대신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트남 섬유와 의류업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봐야 되는데 베트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산업이 섬유업계입니다. 이 섬유하고 의류업계 분야가 투자를 많이 했죠. 많이 한 나이키, 아디다스, 유니클로, H&M 등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확장을 지금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섬유하고 의류 분야의 투자가 감소하던 이유가 가장 큰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트남의 IT 제조업의 확대로 인력난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인력난이 가중되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섬유업계하고 의류업계가 베트남을 바로 못 떠나요. 바로 못 떠나는 이유는 베트남의 질 좋은 노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10% 정도 상승하더라도 다른 저임금 국가보다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처럼 품질 좋고 작업 효율이 높은 노동력을 다른 곳에선 찾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중국의 그 업체들은 그러니까 중국 현지 업체, 중국의 업체들은 지금 방글라데시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방글라데시를 그 중국의 1대1로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1대1로가 도와주고 있으면서 거기를 지금 키우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렇지만 저인구 국가로 이전하는 것보다 공장 자동화 등 장기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베트남에 먼저 들어갔었는데요. 여기 들어간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떠나려고 하는 업체 반, 그리고 남아있으려고 하는 업체 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추라는 마카롯 대표가 있는데 이 마카롯이라는 회사는 갭, 자라, H&M 등을 OEM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노동 수요가 증가해 구직자를 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경쟁이 치열한 베트남보다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주요 거점으로 거듭날 인도네시아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분야에서 베트남에 투자할 가장 좋은 시기는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만약 의류업계가 만약 움직이려고 한다면 베트남은 늦었습니다. 베트남은 늦었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 투자를 하려면 투자해서 다시 기업을 세팅하고 그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다른 데는 또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의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지금 베트남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좀 늦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의 대등소이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을 떠나는 의류업계들이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의류를 생산하는 에클라 텍스타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베트남과 대만의 의류 생산을 이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즉, 의류 산업은 중국과 베트남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를 물색하고 있다는 중인데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봤던 나라가 대만, 베트남, 그 다음에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렇게 많이 이득을 봤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반사적으로 이득을 봤지만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트남의 현재 임금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빠르게 인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의 임금을 한번 보겠는데 피치가 2015년 이후 베트남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8.8%, 그리고 이것은 라오스,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14.6%였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9.8%였는데 중국이 이렇게 최저임금 가격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서 탈중국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베트남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즉 도로가 많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왜 불만을 갖기 시작하냐?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가 성장을 했지만 이제 돈이 많이 돌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인상이 돼요. 특히 생활비가 상승이 돼서 자산 불평등으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인건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보겠는데요. 베트남의 인건비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비교해 고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다. 아까 말하고 좀 틀리죠? 이게 뭘 말하냐면 가격 대비 고숙련 노동자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가 계속 오르죠. 오르면 이제 그 인건비에 따른 숙련도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숙련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숙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 이만한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데 그 퀄리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왜 그러면 그 전에 베트남이 의료 산업으로 성공했냐라고 보면 그 이유는 베트남은 중국과 인접한 덕분에 오래전부터 생산 비용을 낮추고 젊은 인력을 찾으려는 의류 업체들이 선호했던 곳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가깝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원료를 떼오기도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있는 베트남, 특히 접경 지역에서 많이 됐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랜드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옛날에 의류를 보면 이랜드 옷을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그 글자가 적어진 게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은 제가 이랜드 의류는 아직 안 갖고 있지만 옛날에 이랜드 의류를 많이 입어봤는데 베트남이라고 적어진 것을 한 10몇 년 전부터 한 20년 전 가까이 전부터 그렇게 지금 이랜드는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현재 의류업계의 상황을 보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생산 거점의 이전의 러시로 인해 이미 주요 공단에서는 인력난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는 IT 업계들이 많이 오면서 IT 업계에 대규모 공장들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삼성, LG 거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하이폰 공장, 삼성 하이폰 공장을 보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많이 보이시죠? 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섬유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섬유업계에서 주는 페이하고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페이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로 사람 따먹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꾸준히 그래서 베트남의 인건비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10년 전 최저인건비를 우리가 평균을 보면 월 100만동, 약 5만원 정도 됐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 아까 말했죠. 8.8%라고. 그리고 올해 노동자들이 원하는 상승률은
7%나 됩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옛날에 그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가격 경쟁들이 몇 년 뒤에면 한 5년에서 10년 뒤면 없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점점 다가오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인데요. 폭스TV 지난달 26일에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관세 지정국가라고 불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중국 제품들이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중국 제품들이 그 국가 가리를 해서 중국 제품인데 이게 베트남 제품처럼 바뀌어서 미국으로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수출이 되는 것 때문에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트남이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잘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에단 해리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글로벌 경제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국이 베트남을 관세와 대상으로 삼을 위험이 크다. 푸첸 대변인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의 신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베트남이 지금 땅값이 매년 오르고 있어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땅을 개인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커뮤니스트이기 때문에,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 파란 딱지가 있고 빨간 딱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는 딱지가 있고 거기 그대로 있어야 되는 딱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땅들이 국가 소유예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사고 팔 수 있는 딱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땅값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지금 땅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저의 지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베트남의 생산 역량이 계속 성장할 여지는 많지 않다.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이 푸첸의 생산량을 보면 베트남에서 생산 비중이 인도네시아 생산 비중보다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번 보겠는데 태광그룹이 거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태광그룹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면 인근 국가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점점 거기에서 메리트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내 업체의 대응을 보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베트남보다 임금이 낮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베트남을 떠나 기반 시설을 라오스나 미얀마 쪽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거 풍선 효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 곳을 눌렀으니까 한 곳은 터져버려야 되죠. 그 터져버리는 곳이 베트남이 돼버린 거예요. 제일 가깝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해안선에 가까우죠. 해안선이 가깝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내륙지방으로 가면 수출하기 어렵죠. 그래서 내륙지방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아니면 인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태국이나 인도나 보면 미국으로 만약 수출을 하게 된다고 예상을 할 때 보통 미국이 최대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더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 배싹이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오려고 하는데 지금 베트남이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많이 안 돼 있고 인구도 지금 많다고 하지만 몇 년 후면 이 경제적인 이득도 많지 않고 점점 더 고도화된 산업으로, 우리나라처럼 점점 더 고도화된 산업으로 아니면 전자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탈바꿈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